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3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갓프레드슨의 제한과 타협 이론과 타이드만 오하라의 진로 발달 이론에 대해서 학습하였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사회 학습 이론과 사회 인지 진로 이론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컬럼볼츠의 사회 학습 이론입니다. 자, 우리가 요, 컬럼볼츠 사회 학습 이론이라고 하면은, 학습 보면은, 우리가 뭐가 생각납니까? 행동주의가 생각이 나죠?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래서, 행동주의, 반둘라의 그 사회 학습 이론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스키너 조작적 조건 이론, 여기에 영향을 받은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콜럼볼츠의 사회 학습 이론은 우리가 행동주의에 영향을 받았다, 행동주의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별도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동주의에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강화 이론, 우리가 강화 이론, 그 다음에 고전적 행동주의, 파블로 개 실험한 거 있었죠. 그래서 파블로의 고전적 행동주의, 파블로, 그리고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에 영향을 받았다.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은 이제 그 이후에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콜럼볼츠 사회학습 이론은 어떤 자기 관찰 일반화와 세계관 일반화를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 관찰 일반화는 자신의 태도, 가치관, 흥미, 능력에 의해서 일반화돼 버리는 것이죠. 세계관 일반화는 자신의 환경에 대한 관찰 결과로 얻어진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이제 개요를 안 적어서 간략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자, 콜럼볼츠의 사회 학습 이론은 행동주의에 영향을 받았다. 즉, 강화 이론, 고전적 행동주의, 그리고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고, 그리고 자기 관찰 일반화와 세계관 일반화에 대한 그 오류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는 네 가지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유한 학과, 여기 보면 이제는 뒤에 보면은 학습 경험, 그 다음에 과제 접근 기술, 네 가지 중에서 이제, 그래서 이거를 앞자로 따면은 유한학과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과도 이상한 학과가 있네. 유한학과가 있네. 예, 유한학과. 자, 그러면 이제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은 개인의 타고난 유전적 재능을 의미하죠. 특별한 능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전적 재능은 학습된 것이 아니겠죠. 물려받거나 어떤 타고난 개인의 특성에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체적인 외모, 특정 질병에 걸릴 소인, 그 밖에 기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자, 환경적 조건과 사건. 자, 이 환경과 조건과 사건은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의 다양한 여건들도 한 개인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콜럼볼츠는 미첼과 콜럼볼츠는 어떤 일의 기회, 소수민족 보호와 같은 사회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흑인 채용에 대한 것들, 이제 흑인 고용의 정책이 이제 추진됐을 때, 이제 오프라 윈프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케이스고, 또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 같은 경우도 이러한 어떤 그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한 사회 정책을 잘 살펴보면은 혜택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에 의해서도 이제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직업에 보상되는 보상, 노동법, 물리적 여건, 자연 환경, 또 기술의 발전, 사회 조직의 변화,
가족 자원, 뭐 교육 체제, 공동체 및 지역사회 영향 등 이러한 12가지 환경 조건의 범주를 제시했다. 근데 그것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유한학과 4가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과 환경적 조건과 사건 1번과 2번은 어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죠.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요인이죠. 뭐 타고난 능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응? 내가 눈도 침침하고 아니면 뭐 태어날 때부터 뭐 다리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키가 작다든지 뭐 이런 어떤 특성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통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번과 2번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학습 경험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습을 하였는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A라는 직업에 호감을 가릴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학습 경험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도구적 학습 경험과 연상적 학습 경험 있는데, 이 도구적 학습 경험은 우리가 스킨의 조작적 조건화와 영향을 받은 것이죠. 자, 이거는 조작적 조건화하는 것은 뭡니까? 계속 뭐 레버를 눌렀더니 먹이가 나왔다. 또 먹이를 누르니까 먹이가 나왔다.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저걸 누르면, 레버를 누르면 먹이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학습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제는 클론볼츠는 행동과 그 행동의 결과와의 관계를 학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의 결과가 긍정적이라면 그 행동은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을 기초한 것이죠. 뭐 수업 시간에 학생이 발표했는데 선생님이 너 참 발표를 잘하는구나, 너 참 말을 잘하네, 그러면 그 학생은 어떤 직업을 생각하겠어요? 말을 잘하는 직업, 뭐 아나운서라든지 이런 직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연상적 학습 경험, 이것은 이제 고전적 조건화인데, 자, 파블로의 이제 고전적 조건화. 자, 이전에는 중립적이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걔한테 종 소리를 뭐 울려도 뭐 그냥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먹이를 주면서 종을 치고 먹이를 주니까 침을 흘리죠. 그때 또 종을 치고, 그러다 보니까 종 치면 먹이를 주네, 이렇게 학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중립적이던 자극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 자극과 함께 짝지어 경험되면서 이런 중립적 자극이 부정적 또는 긍정적인 자극의 성격을 띠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내가 자동차에 관련된 직업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 그냥 뭐 부정적도 아니고 긍정적도 아니었는데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크게 났어. 그러면 그런 자동차 관련된 직업을 하고 싶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부정적 느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은 자동차 관련된 직업도 싫어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세월호에서 생존한 학생들은 배와 관련된 직업 절대 선호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거와 거의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연상적 학습 경험 역시 이제는 요것은 연상적 학습 경험 이어서 하는데, 관찰과 어떤 대리 경험, 그리고 독서나 타인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는 거, 요것도 같이 이제 고정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뭐 교사나 버스 기사의 직업을 수행하는 것을 보고 그러한 관찰 경험이 긍정적이라고 하면은 그 직업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수 있고, 반대로 부정적이면 싫어하는 경험을 볼 수 있죠. 지금 이제 요리 전문가로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뭐 이런 요리사들 출세하고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된다면 사람들은 전부 요리사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독서나 타인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는 거, 그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그 어떤 진로 선택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주위에서 자꾸
그 사람에 대해 좋은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선택하고 싶어야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주위에서 자꾸 그 사람을 욕하게 되면은 경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리 경험이 있습니다. 타인의 행동에 대해 직접 관찰이나 영화, 텔레비전, 책 등을 통해서 직접 관찰을 통해 학습하는 것이죠. 뭐 사진사의 행복한 모습을 본다든지 텔레비전의 주인공 바리스타의 멋진 모습을 보면서 대리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진로 선택에 영향을 준다. 자, 그러면 이 학습 경험이 진로 선호에 미친 6가지 영향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첫 번째 3가지는 어떤 직업에 대해서 선호 경향을 갖게 되는 경우고, 나머지 세 가지는 그와 반대되는 것이죠. 비선호 경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선호 경향을 갖게 되는 경우는 어떤 건가요? 뭐 그 직업에서 전형적인 과제에 성공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롤모델을 선택하는 것도 진로 선택에 자신의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또 그 일을 하는 역할 모형이 강화받는 것을 지켜본 사람, 또 그 사람의 주위에서 굉장히 강화받는 것을 지켜본 사람, 또 그 직업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그 직업을 당연히 좋아하게 되겠죠. 나머지 3가지는 반대니까 의아 반대의 역할을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뭐 실패한 사람, 또 그 일을 하는 역할 모형에 강화받는 것이 아니고 뭐 처벌받는 것을 지켜본 사람, 또 그 직업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그 직업을 당연히 싫어하게 될 것이라는 가정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저는 포함되어 있고, 자, 4번째는 요 중요한 거, 이 과제 접근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과제 접근 기술이면은 개인이 어떤 당면한 문제를 성취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기술인 것이죠. 수행에 대한 기대, 업무 습관, 인지적 과정, 뭐 정서적 반응 등이 포함되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환경적인 적응 능력도 굉장히 빠릅니다. 내가 실직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면은 이 실직을 빨리 극복할 수 있는지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는 틀리죠. 이런 것이 이제는 과제 접근 기술인데, 근데 과거에 내가 이렇게 해서 과거에는 그냥 힘 있는 사람이 뭐 이렇게 딱딱딱 뭐 너 이쪽에 좀 넣어줘 그래갖고 직장에 넣어줬는데,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내가 취업하는 방법을 바꿔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는 바로 과제 접근 기술인 것이다. 이런 예문이 시험에 나옵니다. 자, 고등학교 3학년 A양은 자신의 수업 노트를 가지고 공부하는데, 비록 고등학교 때는 그녀가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대학에 와서는 그런 방법이 실패하게 되니까 그녀는 이 노트 기록 습관과 학습 습관을 수정하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이렇게 4가지, 자, 이완 학과 기억하시고, 그리고 과제 접근 기술 기억하시고, 이 컬럼볼츠 사회학습 이론은 행동주의, 고전주의, 강화 이론, 고전적 행동주의, 그리고 인지와 정보 처리에 영향을 받았다. 자, 1, 2번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 그리고 환경적 조건과 사건, 이것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상담을 통해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번과 3번은 이건 심리적 요인이죠. 그래서 개인의 생각과 감정을 잘만 다듬어 놓으면 그 행동을 결정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자는 이러한 요인을 이해하고 변화시키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자, 아까 처음에 이제 자기관찰 일반화하고 세계관 일반화가 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관찰 일반화, 자신의 태도, 업무 습관, 가치관, 흥미, 능력 수준에 대한 일반화를 포함하고 있겠죠. 세계관 일반화, 어릴 적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차별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일반화에 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사람은 제한된 경험으로부터 자신과 세상에 대해 일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제한된 생각 중에는 진로 발달과 진로 선택을 방해하는 잘못된 생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는 네 가지 요인을 살펴보도록 자기관찰 1번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진대회에서 상을 탄 여학생은 자신이 과학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전 일반화죠. 이런 생각은 과학 공부를 더 열심히 하도록 만들고,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얻은 학습 경험은 다시 자신에 대한 일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나는 과학을 잘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중과 사랑을 받은 경험을 하며 살아온 사람은 사람들은 믿을만하고 내가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이 도와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어려워졌을 때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이제 멀어지고 자기가 망했기 때문에 멀어지고 사랑과 존중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갑자기 우울해지고 막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일반화 때문에. 또 가난 때문에 무시받은 경험을 한 사람은 돈이 없으면 사람은 무시받으며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돈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살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것이 이제는 자기관찰 1번의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계획된 우연의 모델인데 이거는 그냥 잠깐 설명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는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지만 진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삶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우연적인 사건을 주목하면서 한 사람의 진로 발달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러한 사건이 이제 다른 사람의 어떤 진로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하나의 생이 전부 계획된 우연으로 된 것 같아요. 제가 교수가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사업을 성공시키려고 해도 안 되고, 어쨌든 그냥 내가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호기심을 가지고 무조건 따르고 관심을 갖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나에게 긍정적인 어떤 진로가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부수적으로도 이러한 좋은 진로의 기회가 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러한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진로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를 가리켜서 계획된 우연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우연하게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은 자신의 진로에 적극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 나가는 능력은 저절로 갖게 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하고 가르칠 때 갖춰질 수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줄치고, 자,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호기심, 인내심, 융통성, 낙한성, 의염, 감수. 자, 다음 중 계획된 우연 모형의 성격에 해당되지 않는 거. 자, 이 호기심, 인내심, 융통성, 낙한성, 의염, 감수는 바로 계획된 우연 모형의 성격이다. 자, 계획된 우연 모형의 성격이다. 뭐뭐가 있다고요? 호기심, 인내심, 융통성, 낙관성, 의염, 감수. 만약에 독립심 그러면 틀립니다. 독립심 X입니다. 독립심 X. 자, 이것은 전 한번 그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사회인지 진로 이론입니다. 사회인지 진로 이론인데, 자, 요 사회인지 진로 이론은 반둘라 사회학습 이론을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반둘라 사회학습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리고 렌트, 브라운, 해케트 등이 확정을 했다. 이 사회인지 진로 이론은 여성의 사회화와 남녀 간 차별이 존재함으로써 여성의 사회화라는 것은 그 사회적으로 여성의 직업을 여성을 더 낮춘 것이죠. 여성을 낮게 보는 겁니다. 이것이 사회화된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성 스스로가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 그 딸이 엄마 나 대통령 될게. 그러면 엄마가 뭐래요? 야, 여자가 무슨 대통령이야.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대통령 되잖아요. 요즘은 전 이런 사회화를 빨리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이런 게 많았었죠. 이런 여성의 사회화와 남녀 간 차별이 존재함으로써 여성이 타고난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런 자기 효능감의 발달을 가로막고 스스로 가로막는다고 한 거에서 비롯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성이 남성보다 자기 효능감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이론에서는 과거에는 사실 그랬죠. 그래서 그러한 여성의 낮은 자기 효능감이 여성 스스로의 진로 장벽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버려야 되겠죠. 어쨌든 이것은 이제 사회인지 진로 이론인 것이죠. 그래서 이 반둘라의 사회학습 이론은 사회인지 진로 이론의 자기 효능감, 결과기대, 개인적 목표 등 어떤 인지적인 측면에서의 개념을 제공했다. 세 가지 자기 효능감, 결과기대, 개인적 목표 등 인지적인 측면에서 개념 등을 제공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이러한 사회인지 진로 이론이 사회인지 진로 이론과 그 진로와 관련된 개인의 특성, 환경 그리고 행동 요인들이 이론적 틀 안에 포함시키고 이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자, 사회인지 진로 이론에 뭐를 포함시켰다? 인지적 측면. 그 인지적인 것은 자기 효능감, 결과기대, 개인적 목표입니다. 자, 3축 호혜성 인과적 모형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3축 호혜성 인과적 모형은 개인, 행동, 환경, 상황이죠. 개인, 행동, 환경의 상호작용입니다. 자, 개인은 개인적, 신체적 속성이고, 행동은 외형적 행동이고, 환경은 외부 환경 요인이 되겠습니다. 3축 호혜성 인과적 모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해놓고, 자기 효능감을 집어넣으면은, 효능감이 답이겠죠. 이와 같이 3축 호혜성 인과적 모형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사회인지 진로 이론의 세 가지 개념, 인지적 기능, 자기 효능감, 결과기대, 개인적 목표, 이거를 잘 구분해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기 효능감, 요거는 요 자체의 뜻을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기 효능감은 목표한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다.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말한다. 이것은 반둘라가 얘기한 것이죠. 예, 줄치시고 목표한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다.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개인의 과거 수행, 성취, 대리학습, 사회적 설득, 특정 영역에서의 생리적, 정서적 경험이 자기 효능감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바로 행동의 실행이 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기 효능감. 지금까지 수학 성적이 우수하고 그것이 자신의 재능 때문이라고 믿는 학생의 경우 수학 경시제에 나가 우수한 성적을 낼 가능성이 높지만 수학 성적이 우수하면서도 나는 수학에 대한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죠. 그 학생은 수학 경시대회 자체를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과학 100점 맞았어. 운이겠지 뭐. 나 원래 과학을 못하는데. 이러면은 자기 효능감이 있는 건 아니죠.
그래, 나는 과학을 100점 받았는데 그게 내 능력이야. 나는 나의 능력을 믿어. 이것이 자기 효능감인 것이죠. 자, 그 구별 우리가 하시고, 자, 결과 기대는 특정한 과업을 수행했을 때 자신과 주변에 일어날 일에 대한 평가를 말하는 것이죠. 자, 내가 이 일을 하면 이러한 성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전 자기 효능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자기 효능감이 있는 사람의 결과 기대에도 예측이 이제 높은 것이죠. 자,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 학교 성적이 우수한 남학생이 지금까지 취미로 한번 한국 무술을 배워왔어요. 그래서 아마추어 대회에서도 많은 상을 타왔고, 그는 한국 무용을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이게 자기 효능감이 높은 거죠. 자신이 대학에서 한국 무용을 전공하려 할 때 배고픈 예술가의 삶과 의대에 진학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실망을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의대 가면은 내가 의사로서 나중에 그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무용을 하게 되면 나는 굶어 죽을 거야. 이런 것도 예측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한국 무용을 선택해서 이런 몰입의 즐거움을 생각하게 하는 것, 이것이 결과 기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목표는 어떤 개인에서 자신의 행동을, 자, 여기에 보면은 자신의 행동을 주체적으로 이끄는 인지적인 주체다. 인지적인 주체로서의 개인을 추론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인 것이죠. 자, 개인은 어떤 특정한 목표를 세우는 결심을 통해서 필요한 행동을 실행하고 어떤 성취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목표는 어떤 행동을 이끄는 인지적인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건축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중학교에 재학할 때부터 수학과 물리 등의 이런 학과목을 수강하고 좋은 성적을 얻으려고 노력을 할 것이죠. 또한 예술적 시각을 키우기 위해서 여가활동으로 미술반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진로 장벽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근접 맥락과 배경 맥락, 근접 맥락 가까이에 있는 환경이고, 배경 맥락은 좀 더 먼 거시적인 경제 요건이죠. 말 그대로 진로를 선택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진로 목표 실현을 방해하거나 가로막는 이런 내적, 외적 요인들이 바로 진로 장벽이겠죠. 자, 이 사회 인지 지론의 행동 요원 모형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2차 시험에서 나오니까 그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미 모형 발달. 자, 이 화살표는 그 원인과 결과입니다. 자기 효능감과 결과 기대가 자기 효능감을 높이고, 이 자기 효능감은 이쪽 직접적인 영향이죠. 목표 성취, 능력 향상에 영향을 주고, 활동의 선택, 실행에도 영향을, 이렇게 화살표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흥미 발달 모형과 선택 모형과 수행 모형이 있다. 이 세 가지 모형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